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개혁가죠. 바로 다산 정약용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관료였는데 18년이나 되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정말 방대한 저술을 남긴 분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연구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의 삶과 사상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다산의 핵심 사상, 특히 성기호설이라는 것하고요. 또 국가개혁 청사진인 1표 2서, 이걸 중심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어떤 모순들, 이걸 극복하려 했던 그의 고민과 해결책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 꿈꿨던 개혁, 이게 과연 무엇이었고 또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파헤쳐보죠. 네, 먼저 그 시대부터 좀 짚어볼까요? 다산이 살았던 시대, 18세기 후반이면 조선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성리학 질서가 좀 흔들리고 사회 모순도 깊어지고 그렇죠. 특히 정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개혁에 참여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조가 일찍 세상을 뜨잖아요. 그 이후에 신유박해 1801년인데 이때 연루되어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40살에 시작된 유배 생활이 무려 18년이나 정치적으로는 정말 큰 좌절이었겠어요. 네, 완전 좌절이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이 오히려 그 유명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1표 2서라고 부르잖아요. 이 방대한 저서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좌절 속에서 피어난 학문적 성취군요. 그럼 그의 사상적 기초가 된 성기호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기존 성리학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 성리학은 성선설, 인간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산은 좀 달랐어요. 인간 본성을요, 선과 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 그러니까 어떤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로 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아, 욕망을 동력으로요. 네, 주자학에서는 하늘의 이치, 텔리는 보존하고 사람의 욕심, 인육은 제거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산은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 그 행위 주체성,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라면 사회 문제 같은 것도 뭐 운명이나 주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니까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다산이 말한 유의지치예요.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사회 문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인식이죠. 그 구체적인 개혁안이 바로 일표이사로 나타난 거군요. 먼저 경세유표. 이건 중앙정부 개혁안인데 여기서 왕권 강화를 주장한 점이 좀 흥미로워요. 이게 단순히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벌렬,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민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런 맥락이었고요. 또 상공업 진흥도 주장했고 토지제도의 경우엔 처음엔 좀 이상적이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걸 골자로 한 여전제를 제시했다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으니까 사유재선을 일부 인정하는 정전제로 약간 수정하는 그런 유연성도 보였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적이 보입니다. 목민심서는 뭐 워낙 유명하죠. 지방관, 목민관의 지침서, 청렴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특히 백성들의 항의,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이계심의 난 같은 밀란에 대해서요. 이걸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듣고 심지어 포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흠음신서. 이거는 사법 정의에 관한 책입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공정한 재판 절차, 또 인권 보호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어떤 법치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고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 지방행정, 사법까지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다고 하셨는데 그 수원화성 축조 때 쓰인 거중기 설계,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거중기가 여러 개의 도롤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무거운 돌을 실제로는 8분의 1 정도의 힘만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게 설계한 거거든요. 8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240kg 정도 되는 무게를 한 30kg 정도의 힘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이걸로 공사 기간하고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도 능했던 인물이라는 거 보여주죠.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와의 관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다산의 개혁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서학에서 소개된 어떤 평등 사상 같은 것들이 기존 질서에 의문을 품고 있던 다산에게는 분명 지적인 자극제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신유박해의 본질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그 정조 사후에 권력을 장악한 노론 벽파가 정적인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한 일종의 정치적 숙청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산은 그 과정에서 좀 희생된 측면이 크다는 거죠. 아, 정치적 숙청의 희생양이었을 수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그 인간적인 면모는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편지들을 보면요. 가족에 대한 정말 절절한 그리움, 또 생활고에 대한 솔직한 토로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아들들한테 경전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채소 키우는 법, 닥치는 법, 이런 구체적인 생계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에서는 그 실용적인 면모가 또 드러나죠. 아, 진짜요. 공부뿐만 아니라 생계 기술까지? 네, 그리고 흑산도로 유배간 형님 정약전에게 개고기 요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편지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형제와 더불어 어떤 현실적인 지혜 같은 게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들어보니 정말 정리해보면 다산 정약용은 어떤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부터 개인의 삶까지 아우르는 아주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던 실천가였다고 봐야죠. 특히 공직자의 청렴성, 그리고 민본정신, 또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0여 년 전에 다산이 지적했던 그런 관료 부패 문제나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사상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산정약용이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를 본다면 과연 어떤 진단을 내리고 또 어떤 현대판 일표이설을 제안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